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문항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 역시 8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8번, 9번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한 것처럼 작문 영역 문제입니다. 어제 공부한 문제랑 비슷한 유형인데, 자, 첫 번째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입니다. 어제도 역시 메모로 돼 있었죠. 자, 학생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계획. 이 계획에는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 학생이 글을 왜 쓰는가? 자,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냐 하면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주제죠. 내가 글을 쓸 주제입니다. 사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주장하는 글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학생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 자, 어떤 논란인지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에 있다는 거.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학생이 세웠습니다. 자, 그 계획에 따라 학생이 처음 글을 썼습니다. 자, 초고로 학생이 글을 썼는데, 자, 드라마, 자, 땡땡이 인기를 끌면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까 그 논란 기억나시죠? 자,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논란이냐 하면,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 자, 그 드라마이다 보니까 역사 내용이랑 똑같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 역사와는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밌었다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드라마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도 생각하는 내용이죠. 역사 드라마지만 보다 보면 역사 내용하고 너무 다르거나 하면 사실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허구적 창작물이다. 자, 사극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따라서 사극의 본질은, 자,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의식에 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계획에 나와 있었던 거죠.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소설처럼 이 글을 쓴 이 학생도 역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보다 사극이 허구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의미를 얼마나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제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자, 아까 계획 중에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자, 사람들한테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 과거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 이 학생이 생각한 것처럼 사극은 그냥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한 허구적 창작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 어떤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사극에서 다뤄지는 상황을 실제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달리 사극은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극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극의 내용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는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 문단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문단 때문에 이 학생은 초고를 작성한 다음에 자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검했을 때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어떤 것을 수정해야 글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의 목적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글의 목적 기억하고 있습니까? 초고 작성을 위해서 학생이 처음 계획했던 글의 목적이 뭐였었냐면 자,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마지막 문단은 내용이 조금 이상했죠.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현실로 소환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극에서 재창조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사극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그 본문이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해서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전체 내용을 흐름을 잡아서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8번 문항 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 중에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글의 초고 내용과 글을 쓰기 위해서 떠올린 학생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의 초고 안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 맨 처음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관점에서 사극의 본질은 주제의식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제시되어 있었고,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유형, 얘는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조금 비문학 지문처럼 좀 어려웠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을 틀린 친구들은 거의 없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고쳐 썼으니까 어떻게 고쳐 썼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고쳐 쓰기 전에 문단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던 문단을 학생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자, 원래 이 학생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초고에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실제 역사와 사극의 가치,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 문단을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고쳐 썼던 겁니다. 이 학생의 생각은 사극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허구적 창작물이니까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형태로 글이 이렇게 고쳐 쓰기가 된 거죠.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번 선지는 여기에서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실제 역사와 사극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논지가 흐려짐으로 원래 자기가 이야기할 부분은 사극이 허구적 창작물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원래 초고에서 실제 역사와 사극이 서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썼기 때문에 초점이 분산된 거 맞죠? 그래서 논지가 흐려졌습니다. 자,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강조되도록 내용을 수정한 거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관점에서 자, 지난 시간에도 이런 문제 풀었었죠. 자,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글을 쓸 겁니다. 자, 보기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자, 사극의 본질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서는 이런 두 가지가 전부 다 사극의 본질이고 여기 A에서는 사극의 본질은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짐으로 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기의 의견은. 자,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자, 보편적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상상력이어야 된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할 때, 자,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지금 보기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허구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자, 사극에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 이것도 역시 보기에서는 분명히 균형이라고 유지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를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극에서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에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자, 유기성이라고 하면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의 마지막 내용에 이 내용이 있었죠.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돼야 된다. 라는 내용은 유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한 친구들은 이미 느꼈겠지만 화작에 나오는 이 지문들이 계속 비문학처럼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분만 읽게 되면 비문학 지문 이해 못하듯이 화작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비문학을 잘 읽게 되면 화작도 역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읽는 거 열심히 하시고 다른 교과 공부하실 때도 읽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약해 주시는 내용만 이렇게 계속 외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렇게 긴 글을 읽고 나 스스로 분석을 해서 뭐 요약을 하든가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든가 하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항상 읽기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국어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내 실력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